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첫 번째 문제죠. 삼상유도 전동기 1차 입력을 60kW, 1차 손실을 1kW, 설립을 3%라고 했을 때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기계적 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계적 출력은 P라고 나타내며 P는 1-S의 P2죠. 자, 여기서 P2는 2차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S는 슬립이죠. 자, 슬립은 3%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입력을 안다면 2차 출력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보시면 1차 입력과 손실만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스템의 입력이 60kW입니다. 1kW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59kW의 출력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럼 2차 시스템은 물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2차 시스템의 입력은 이와 같은 유도 전동기에서 1차 시스템이 계좌가 되고 2차 시스템이 전기자죠. 그래서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이 결합이 되겠다. 자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2차 입력이 59kW가 되겠더라. 해서 2차 입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3 곱하기 59, 1-0.03은 0.97이죠. 0.97 곱하기 59 하니까 약 57kW입니다. 이렇게 해서 57에서 1번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별해로 식을 계산하지 못해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스템 입력이 60kW입니다.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1차 시스템의 출력은 60kW보다가 작은 59kW, 60kW, 9kW, 여기서 59kW다 하는 것을 모르신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60kW보다 작은 입력이, 전력이 출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출력이 2차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2차 출력으로 나오기까지 손실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있을 것이다. 그럼 2차 출력은 59kW보다가 작아진다. 그럼 59kW보다 작은 것은 57kW죠.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1차 입력이 60kW인데 2차 출력이 1차 입력보다가 커질 수는 없죠. 그래서 바로 21번은 계산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1번이 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수가 있다.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응용이 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슬립에 대한 문제네요. 자,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 이 자체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세로일 경우에 슬립은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기 속도와 유도기 차이의 비죠.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의해서 제로인 경우에는 n = ns일 때, 1일 경우에는 n = 제로일 때, 그럼 n = ns일 때 유도 전동기는 절대로 동기 속도와 같아서도 안 되고 동기 속도보다 커도 안 되죠. 그럼 같을 때는 바로 무부하 시.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 = 제로는 기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클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슬립이 1일 때예요. 1일 때. 그럼 어떨 시? 기동시. 해서 4번 기동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이리스트 중 3단자 형식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사이리스트의 종류, 자, 그래서 2단자 사이리스트, 3단자 사이리스트, 4단자 사이리스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자의 대표적인 사이리스트는 SSS, 3단자는 SCR, 4단자는 SCS. 자, 이 사이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몰라도 2단자, 3단자, 4단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안다면 3단자 형식이 아닌 것은 SCR 3단자, 자, 3단자 형식이 아닌 거, 뭐 GTO, 다이악, 트라이액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은 2단자 소자에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겠느냐?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다이악이 있고, 3단자에는 SUS, SBS, GTO, IGBT, 트라이액이 있겠습니다. 트라이악. 자, 그래서 2단자의 특징은 SSS 대표 사이리스트를 제외하고는 T자가 들었더라. 이런 것들도 어때요? 하나의 팁이죠, 팁. 자, 그래서 잘은 몰라도 T자가 들어있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2단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악은 다이오드를 2개, 그래서 역병렬로 접속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2개를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마주보고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준 것을 다이악이라고 하고, 이 다이악은 트리거 펄스를 발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는 뭐냐? 트리거 펄스 발생용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크기, 위상, 파형, 주파수와 장회전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지 않다면은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위상이 같지 않으면은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데 동기화 전류를 유효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형이 같지 않으면은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은 난조가 발생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이 문제는 많이 중복이 됩니다. 많이 중복이 돼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용량, 그리고 역률, 회전수는 같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아시게 돼요. 그래서 1번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2번 회전수는 같지 않아도 되죠.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전압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2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전동기도 단상 유도 전동기. 자,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서 자, 어떻게 이 회로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별해를 가르쳐 드립니다. 별해. 자, 이 회로를 스스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잘 몰라도 어떻게 그리냐? 거꾸로 그립니다. 부하를 중심으로 부하가 n보다 가는 m이 좋겠죠. 전동기니까. 자, 그래서 부하의 입력척과 출력척 모든 부하는 두 개겠죠. 두 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이 있고. 자, 그래서 두 개일 경우에 SCR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어느 쪽에는 관계가 없는데 SCR에 같은 쪽을 붙여서 연결한다. 그래서 좌측에는 SCR 마이너스끼리 마주보고 설치해서 붙였습니다. 그럼 반대측, 저 오른쪽에는 SCR에 플러스 척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SCR 플러스 척을 붙였습니다. 플러스 척. 그리고 다른 쪽을 연결해서 교류 전원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교류 전원을 표시해도 관계는 없겠죠. 교류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은 위쪽이 한 번은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다음 순간에는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플러스인 경우에 플러스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SCR에서는 이 SCR은 수동소자입니다. 수동소자는 같은 어때요? 같은 극으로, 즉 같은 극성의 단자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자, 위쪽에 왼쪽에 있는 SCR이 극성이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SCR의 극성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부하 쪽으로 흐르겠죠. 부하 쪽으로 흘러서 전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 플러스 척 밑에 있는 SCR을 거쳐서 전원 쪽으로 흐릅니다. 자, 다음 이 적성이 반전이 됐을 때 어떻게 반전이 되나요? 이제 아랫부분이 플러스가 됐을 때, 자, 플러스 전류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서 SCR에 어때요? 플러스 쪽으로 흐르면 되겠죠. 자, 아래쪽, 왼쪽이 플러스, 아래쪽,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자, 아래쪽,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위에 있는, SCR은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때요? 다시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오른쪽, 위쪽 SCR을 통해서 전원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자, 이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부하를 중심으로 해서 노란 전류와 하얀 전류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죠. 즉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더라. 그럼 전류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맞은표 쪽 왼쪽이 마이너스 해서 항상 이 전동계에는 같은 극성, 즉 직류가 걸립니다. 직류가 걸리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회전 방향이냐? 전류의 방향과 같은 A에서 B 쪽으로 회전을 하죠. 자, 그래서 25번 문제. 자, 보시면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그래요. 입력은 교류였습니다만은 이 전동계에서는 직류가 걸리네요. 맞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사이리스트 위상 제어 회로다. 어때요? 전부 SCR이죠. 위상 제어 맞습니다. 전파 정류 회로다. 다이오드가 한 번에 작용을 할 때 두 개씩 두조죠. 그래서 전파 정류, 그리고 주파수를 변환하는 회로다. 주파수를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주파수를 변환 회로는 인버터죠. 인버터에서 GTO와 IGBT, 즉 고속 스위칭 사이리스트 소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100kVA 13200 200V 변압기의 저압적 선전류의 유효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전류의 유효분, 자, 여기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역률은 80%입니다. 삼상 전력이네요. 그래서 루트 3V 곱하기 I가 kVA 즉 피상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루트 3V분의 P, 자, 이게 선전류인데 선전류의 유효분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을 곱해줘야 유효분이 되죠. 여기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루트 3 곱하기 선전류 2차의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13200V가 아니라 전압은 200V고요. 그리고 삼상 전력은 100kVA 했으니까 100 곱하기 10의 3성, 그래야 볼트 암페어와 밑에 200V의 볼트 단위가 맞아지죠. 곱하기 역률이 0.8 이렇게 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30.94, 그래서 약 230A가 되겠습니다. 답에 있으니까 230.94, 231, 그러나 답은 230으로 되어 있으니까 230. 자, 이렇게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계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청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규소 강판을 성청한다. 강판에 철을 재질로 하는 철심에 규소를 함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성청을 했습니다. 철판을 얇게 잘라서 붙였습니다. 성청은 와전류 손실이죠.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을 합하면 철손이 되겠습니다. 철손 PI죠. PI는 고정 손실입니다. 철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자, 규약 효율입니다. 규약 효율은 효율을 입력과 출력 그리고 손실로 나타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는 출력기기입니다. 그래서 효율도 출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보자. 그런데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어야 되죠. 그래서 분모 부분이 반드시 입력을, 어떤 형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입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이 입력이죠. 손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혹은 출력기기인 발전기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나타내는데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금전기로 알 수 있는 것은 백열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각 상전압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이 A상의 전압의 위상,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V를. 그럼 B상의 전압의 위상도 같습니다. 100V가 되는데 이것을 합하면은 200V가 되겠죠. 왜? 위상차가 없으니까. 그런 위상차를 180도로 위상이 달라졌다면은
100볼트가 되면은 어때요? 합하는 전압은 0볼트가 되겠죠. 100볼트 마이너스 100볼트 하니까 위상이 180도가 되면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열등에 200볼트 백열등을 설치를 한다면 위상이 같으면 불이 오고 다르면 불이 안 오겠죠. 자, 그래서 위상의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전등에 어때요? 불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로 알아보는 것을 그래서 동기 검전기라고 합니다. 백열등을 이용을 해서 위상을 확인하는 것을 동기 검전등 혹은 검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압의 크기가 전압 위상. 전압의 위상 2번이 위상이죠. 위상이 다를 경우에서 또는 위상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백열등에 불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어때요? 검사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기 검전기 혹은 백열등을 이용했다고 동기 검전등이라고 합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전 중인 사이리스트를 턴 오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통전 중인 사이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사이리스트로서 SCR이나 트라이액과 같은 자기 소호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것일 때 그럼 어떻게 정류를 멈추겠느냐. 정류를 멈추는 스탑 하는 방법에서 IAK를 유지 전류 이하로 감소한다.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IAK. 자, SCR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노드 플러스 캐소드 마이너스 게이트 플러스 펄스죠. 이와 같을 때 그래서 아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IAK 혹은 IA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양극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 아노드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한다. 1번이죠. 1번 시험에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분권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력이 일정하다. 그럼 분권기는 분권 발전기와 분권 전동기죠. 자, 그럼 발전기의 출력은 뭐냐? 전압이죠. 그래서 정전압 발전기입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출력의 속도죠. 속도 전동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쓰이는데요? 정속도 발전기는 전지 충전용 정밀한 작업을 하는 공작 기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직류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3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자 권선을 블로우 권선으로 하고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상 유도 조정기는 회전자 권선을 블로우 권선으로 하고 그리고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 슬롯형 전동기는 냉각 효과가 좋아. 그래서 딥 슬롯형은 일반 슬롯보다가 깊게 슬롯을 판 것을 말합니다. 슬롯을 파서 이렇게
권선을 설치하더라도 공간이 넓죠. 그래서 냉각 매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으니까 냉각 효과가 있겠죠. 냉각 효과가 좋아서 기동 정지가 빈번한 중대형 저속기 맞습니다. 누설 변압기는 네온사인이나 특히 용접기용 저는 수화 특성이 있어서 특성으로 알맞는 것은 수화 특성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의 2차 표준은 110% 220이 아니라 110V입니다. 그래서 PT의 2차 전격. 그래서 PT의 2차 전격은 110V고 CT의 2차 전격은 5A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출력을 50kW, 회전수를 1800rpm이라고 했을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토크에 대한 식입니다. 자, 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관계식. 자, 토크는 오메가분의 P로 해서 오메가를 2파이 F, 2파이 60분의 N분의 PZ파이 60 A분의 N 계산을 하면은 K파이 IA가 되더라. 중간 과정은 모르셔도 좋아요. 그러나 K파이 IA가 토크의 관계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토크는 9.55 N분의 P 뉴턴 메타가 되는데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면은 상수가 0.975 N분의 P가 된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식. 자, 그래 계산식은 뭐 단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크를 몇 킬로그램 메타냐 했어요. 그러면은 상수를 0.975를 써라 한 거죠. 0.975분의 N 속도입니다. 속도 1800rpm입니다. 속도 단위 rpm 1800rpm입니다. 그럼 출력은요? 출력은 50kW네요. 50kW는 5만와트죠. 5만와트.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자, 27.08kg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7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환원시켜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은, 자, 전원을 환원시켜 전력을 회생. 그래서 답이 있네요. 회생, 리제너레이티브. 그래서 회생 제동이 되겠습니다. 회생 제동은 전동기에서 유도기냐 직류기냐에도 제동 방법은 같아요. 직류기일 경우에는 역기전력을 증가시키고 유도기일 경우에는 회전수를 증가해서, 자, 회전수를 증가해서 발전 전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타 전원 회로에 재사용을 한다. 그래서 환원시켜 회생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전 제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발전 전압을, 자, 전원을 분리해서 그래도 회전하죠.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전하면 발전기. 그래서 발전 전압을 어때요? 저항을 삽입해서 열로 소비시키면은 서는 전기적 제동 방법이다. 그럼 회생제동은, 자, 회전수를 증가하거나 직류기에는 유도 기전력을 증가시켜서 발전 전압이 발생이 되는 발전 전압을 타 전원 회로에 제공을 한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열차 혹은 권상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역전제동은 이에 대해서 전원의 극성을 반전을 합니다. 극성을 반전해서
급정지 시키는 방법이죠. 즉 거꾸로 회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회성제동. 자, 여기서도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역전제동에 플러깅이라는 말을 쓴다 해서 역전제동을 플러깅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보호계정기. 자, 1번 회로시험의 결선 시 교류와 직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직류가 들어갈 곳에 교류가 들어간다면은 뭐 회로가 다 소선이 되겠죠. 또 교류가 들어갈 곳에 직류가 들어가면 동작하지 않을 거고. 자, 시험 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교류의 극성은 1초에 60L조다. 저는 주파수가 60L면 60원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럼 계정기 시험에 오차 확인해야 되고 0점의 정확성 확인합니다. 그래서 3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간단히 변화시키는 회로는, 여기서 등가 했네요. 그래서 등가 회로. 그래서 등가 회로는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해서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가 R1, X1, R2, X2, I0, II, I파이의 G0, B0 이 회로를 입력, 출력, 이 회로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회로를 바꾸는 것이 등가 회로입니다. 간단해졌죠? 그래서 I,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에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은 3대 구성 요소죠. 3대 구성 요소.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 전기자, 그래서 정류자죠. 정류자. 이게 브러쉬, 뭐 개철, 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계자는 자속 파일을, 전기자는 유도 기전력 E를, 정류자는 AC를 DC로 만들고, 브러쉬는 내부에 발전된 유도 기전력을 외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개철은 어때요? 지지. 자, 위에 있는 이러한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를 물리적으로 지주해주며 자로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자속을 만드는 것은 역시 계자철심이죠. 계자철심. 그래서 3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외부 특성 곡선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은 V와 I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횡축의 부하 전류를, 그리고 종축의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전류가 제로일 때 전압이 V0고, 부하 전류가 전격 전류일 때 전압들이 Vn, 전격 전압들이죠.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전압 변동률이 제로보다 작은 마이너스 특성을 가지고 있고, 2번 그래프는 전압 변동률이 제로,
3번 그래프는 전압 변동률이 제로보다 큰 플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발전기가 이 그래프에 해당이 되냐?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통인 분권 발전기보다가 1번 그래프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 즉 과하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과복권 발전기. 2번 그래프는 V0와 Vn이 같아서 평평하죠. 그래서 평복권 발전기. 3번 그래프는 오히려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동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 오래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서 과복권 발전기와 평복권 발전기는 송전선로의 전압 강하 보상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차동복권 발전기는 아크 용접기용 전원으로 사용을 하죠. 자, 아크 용접기는 용접을 할 때 전류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는 만큼 전류가 증가하는 만큼 전압을 감소시켜서 항상 일정한 전력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특성을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과복권 발전기와 평복권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물론 과복권 발전기는 전압 차이, 송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경우에는 평복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비돌극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동기 발전기의 출력은 XX분의 VE의 사인 델타 와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X는 동기 리액턴스, V는 단자 전압, 자, E는 유도 기전력이죠. 기전력. 그래서 델타가 부하각입니다. 자, 부하각이 뭐냐? V와 E의 위상차를 부하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대 전력일 때의 부하각 조건은, 그래서 이 돌극기와 비돌극기일 때, 돌극기일 때는 60도일 때, 비돌극기는 90도일 때 최대 전력이 되더라 해서 비돌극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90도죠.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명판에 표시되는 정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격, 첫째 정의. 정상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도, 즉 최대치를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격의 종류는 VIPF. 그래서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정격 용량, 정격 주파수죠. 자, 변압기의 정격의 표시, 변압기 정격. 변압기는 2차로 표현시한다. 그래서 P는 V2 곱하기 I2고 단위는 kVA, 즉 피상 전력으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격에 대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정격 출력의 단위는 킬로와트다. 아니죠. 그래서 kVA의 피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2번 변압기의 정격은 2차 척을 기준으로 한다. 2차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변압기의 정격 용량은 전류 전압 주파수에서 VIPF가 있습니다. 정격이란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핵심 기출 문제 기능사
2회 기기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고 이제 41번부터 60분까지 전기 설비에 대한 문제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